안녕하세요. 드라마 중독자입니다. 드라마 느낌 2화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여름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느낌의 2화는 프랑스에서 온 유리가 삼형제의 집에서 보내는 첫날을 그린 에피소드입니다. 이 회차는 등장인물들 간의 미묘한 감정 변화와 앞으로 전개될 복잡한 관계의 서막을 보여주는 중요한 회차였습니다. 유리가 삼형제의 집에서 맞이하는 첫날 아침은 예상치 못한 작은 해프닝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방에서 나온 막내 한준과 유리가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준의 부시시하고 정신없는 모습을 본 유리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었지만 유리에게는 이 집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즐거울 수도 있겠다는 첫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한준 역시 자신의 어수룩한 모습을 보고 웃는 유리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그녀의 자연스러운 웃음소리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집안 분위기를 한순간에 밝게 만들어 주었고 엄마인 경진도 유리가 이 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유리의 자연스럽고 밝은 성격은 이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었고 삼형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리에 대한 삼형제의 반응은 각자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맏형인 한빈은 미술을 전공하는 예술가 기질답게 세심하고 배려 깊은 모습으로 유리를 대했습니다. 그는 유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 이런 그의 모습은 유리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빈은 유리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해주고 한국의 문화나 관습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는 프랑스에서 자란 유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리는 한빈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빈은 유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한국의 전통차를 우겨주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등의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이런 한빈의 모습은 성숙하고 신사적이어서 유리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빈이 자신의 미술작품들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에서 유리는 그의 깊이 있는 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인 한주는 좀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 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정부 활동을 하며 운동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성격의 한주는 유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어프로치는 때로는 조금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유리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주는 유리에게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명소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특히 조정부 연습을 하는 강가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준의 접근 방식은 형인 한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빈이 실내에서의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했다면 한준은 야외 활동을 통해 유리와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리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근처 놀이공원에 함께 가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준의 순수하고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나름의 매력이 있었지만 한빈의 세련된 방식에 비해서는 다소 어린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둘째 한현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공부에만 몰두하며 여자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현이었지만 유리에 대해서는 미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두 형제처럼 적극적으로 유리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냉담해 보이는 시선으로 유리를 관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현의 이런 태도는 다른 형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리가 말을 걸면 정중하게 대답은 했지만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한현은 유리가 집에 있어도 자신의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유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무관심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주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유리에게 관심이 있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매번 맏형인 한빈이 먼저 나서서 유리의 관심을 끌어가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빈의 세련되고 성숙한 매력에 비해 자신은 아직 어리고 서툴다고 느낀 한주는 형에 대한 질투심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한준이 유리에게 뭔가 제안하려고 하면 한빈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유리를 이끌어가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준이 유리에게 근처 공원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면 한빈은 더 멋진 갤러리나 카페를 제안하며 유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준이 유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한빈은 더 예술적이고 깊이 있는 연극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준은 결국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는 형들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혼자 있을 때 답답함과 서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막내로서 항상 형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느꼈던 한준에게 유리마저 형에게 빼앗기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베개를 쳐보기도 하고 조정 연습을 할 때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노를 저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이런 형제들 사이의 미묘한 경쟁과 갈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한빈의 배려심 깊은 제안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유리는 자연스럽게 한빈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유리의 입장에서는 한국 생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한빈의 세심한 배려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한준과 유리가 마로니에 공원에 함께 간 장면이었습니다. 한빈에게 계속 밀려나던 한준이 드디어 유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유리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선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미리 공원에 대해 조사해보고 유리가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선별해 두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한준은 유리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정부 활동을 하며 느끼는 짜릿함과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한준의 모습에서 유리는 그의 진실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거칠어 보이기만 했던 한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준은 조정을 할 때 느끼는 강물과의 일체감,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순간의 짜릿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또한 한준은 유리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장래 스포츠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꿈, 그리고 언젠가는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원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한준의 솔직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유리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평소 장난스럽고 가벼워 보였던 한준에게 이런 진지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리가 계단 난간 위에 올라가서 마치 평균대를 걷듯이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자란 그녀의 모험심이 발동한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모험적인 놀이를 즐겨했다고 하며 한국에서도 그런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유리는 평균대를 걷는 것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간이 생각보다 높았고 바람까지 불어서 유리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난간 위에서 걷던 유리는 갑자기 바람에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발을 헛디딜 위험에 처했습니다. 높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한준의 반사신경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달려가서 떨어지려는 유리를 안전하게 받아냈습니다. 유리를 품에 안은 채 한준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가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설렘,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복잡한 혼란까지. 한준은 유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자신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어머니 친구의 딸이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유리 역시 한준에게 구해진 순간의 당황감과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준의 급작스러운 표정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준에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원에서의 사건 이후 한준과 유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준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유리도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유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인 경진도 이런 변화를 느꼈지만 젊은이들의 일이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빈은 동생 한준의 변화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맏형으로서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과 한 여성에 대한 관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가장 복잡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한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이유로 유리에 대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유리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의 등장으로 시작된 작은 파문들이 점점 더 큰 물결로 번져갈 것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회차가 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2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느낌 3화로 다시 만나요.